안녕하세요. 경매하면 되지 돈되십니다. 요즘 핫한 물건들은 많이 있는데요. 우리 경린이 여러분들은 아파트, 주택, 토지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와 있는 공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공장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보내드리는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 돈돼지 삼형제와 함께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물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땅이 179평이나 되고 건물이 전용 면적이 한 53평 정도 되고 건물 지은 지가 2016년에 지었으니까 한 6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내려보면 알겠지만 한번 내려보세요. 더? 보증금 1000에 월세 1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와, 수익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지. 가격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금 금액대야. 그리고 그렇죠. 원래 이 김포시 관내에서 이 정도 금액대로 갖고 올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 안 그러냐, 막내야? 그렇죠. 3억 원대 월세 150이라는 거는 3%의 수익률이 넘고 거의 4%, 5%에 가까운 수익률인데 요즘 김포에서는 3% 수익률 보기도 사실 쉽지 않죠. 그치. 나도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김포 이 핫한 동네에서 한 10억 이하의 물건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5억 이하? 더군다나 3억 3,200에서 유찰돼서 2억 3천대까지 떨어졌다? 이건 너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금액이, 임대 금액이 원래대로라면, 신고된 금액대로라면 아마 첫 번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감정가도 참 저렴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로만 봐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 사진이랑 이런 거 한번 보죠. 근데 우리 막내가 원래 또 이쪽 공장으로는 조금 많이 알잖아. 개인적으로는 좀 어때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쪽 지역은 보통 5억에서 6억 원대 평수로 치면 한 60에서 70평대 물건들이 많고요. 임대료로 치면은 150에서 180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근데 이 물건은 3억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물건에 매물도 없을 뿐더러 이쪽은 지금 다 5억, 6억, 다 10억이 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나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수익률 내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가. 일단 대출도 70에서 80%까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전용 면적 53평이니까 53평이면은 보통 여기 시세가 평당 얼마 정도 임대 났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니? 이쪽 임대료는 보통 23,000원에서 평당 25,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호이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죠, 평당. 그랬을 경우에 이 물건도 150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 여기는 지금 안에 내부를 봤을 때 호이스트도 없고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에서 23,000원 미만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와, 나는 150이 아니라 120만 나와도 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택수에도 포함도 안 되고 대출도 또 많이 나오고 이거는 소액 투자로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물건 같은데 진입로 차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이 5톤 차가 들어가는지 윙바디가 들어가는지 근데 일단은 물론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한 도로 지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막내야 너 보기엔 어떠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인도로에서 들어오는 지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필지, 요 필지.
옆에 있지. 음. 이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사진으로 볼게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폭이 약 한 4m 정도 4m 정도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차가 들어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임대를 받으려면 사실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m 도로 이상은 돼야 사실 5톤 트럭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큰 차가 들어오기에는 이 메인 진입로의 각도가 너무 안 나온다. 그거 판단이 돼요. 폭도 좀 좁고. 폭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창고라든지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m 정도면 5톤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자유롭지 않다는 거고, 반대편에서 수용차가 나왔을 때 둘이 굉장히 민망해지는 네, 서로 빵빵거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서로 섭섭하지. 네. 아, 그렇긴 하네. 정말 우리 공장을 하던 창고를 하던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럼 매매 여기 평당 시세, 임대 시세 말고 네. 평당 토지 가격 중요하고 건물 가격도 중요한데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어? 여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공장 시세라는 거는 사실 지역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쪽 이제 통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단 4m 도로 이상, 6m 미만 내 도로에 접한 공장 용지는 평당 한 200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대신 메인 도로에 가까워질수록 10만원씩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선 도로나 갈매기 차라 그러죠. 응바디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거의 300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뭐 미니멈 200 정도라고 잡더라도 네. 토지가 179평 정도 되니까 어림잡아도 3억 6천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계산이 되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싼데? 너무 싸죠. 근데 큰형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봤을 때 감정 평가사가 뭐 연필 굴리기에서 금액 뽑는 건 아니니까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입지적으로 측면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던가. 네. 왜냐면 아까 같이 경사도 있고 폭도 좁고, 그리고 여기가 메인 통은 아니잖아. 저기 지적도에서 봤듯이 네.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어떤 수요층이 밖에 있는 쪽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감정평가사가 저 정도 금액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작기는 해. 공장으로 쓰기에는 저 평수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반 매매에서 도로 지분이 포함이 돼서 평당 계산이 되나요? 아닌가요? 보통 계산할 때는 도로 지분을 빼고 계산하는데 그거는 살려는 사람들, 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빼고 계산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싸게 사고 그렇지. 싶어 한다는 거네요.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그것도 땅인데 왜 빼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그래서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분을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저 금액이 이해가 되는 게, 자 보자고. 우리가 딱 갔을 때 공장 용지는 150평이잖아. 이걸 단순 계산으로 200만 원 놨으면은 그냥 3억인 거야. 그렇죠. 이분은 3억이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물론 뭐 건물 가격도 포함이 되긴 해야겠지만, 글쎄 이거 지금 봤을 때 몇 년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구형,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거든. 요즘 판넬은 아니야. 그리고 아마 조금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 보면은 지금 내부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전주인은 요게 필요로 해서 요런 공간을 뒀을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작업장이나 보관 용도로 쓰려고 하면 또 이게 또 상당한 면적에서 로스분이 생긴다고. 그런데 보통적으로 창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업무를 봐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간은 꼭 필요하지 않나,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쓰는 사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필요로 하면은 저거를 그대로 남겨놓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면 되죠. 철거하는데 뭐 큰 비용은 안 들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은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그냥 통으로 비워놓고 밖에 컨테이너를 놔두는 경우가 많아. 통상은. 그것도 방법이네. 넓게 쓰고. 넓게 쓰고. 통상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임자 만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아니 아주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 어쨌든 안에는 뭐 낙찰자의 취향이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형님들이 보셨을 때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우선 나는 임대만 맞춰진다고 하면 굿굿이지. 이렇게 저렴한 공장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겉에 마당 이런 데 보면은 폐기물 관련된 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비용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비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막상 현장에 가면은 또 보이지 않는 또 쓰레기 같은 짐들, 내가 봐서는 쓰레기인데 소유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물건,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세밀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은 사실 어떤 통진이라는 지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이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60평이 넘었으면은 조금 나을 텐데, 이거는 조금 수요층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 나는. 아무래도 한정되겠죠. 창고라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워낙 좀 작고, 제 생각으로는 창고나 아니면은 택배업하기에도 사실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저 같다면, 제가 입찰을 한다면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돌려서, 임대가 만약에 150이 나온다면 이건 도전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미니멈 좀 120이어도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둘째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명도 부분 관련 쓰레기도 있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위 상단에 보시면 법원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이트에도 다 있는 건데, 법원으로 가셔서 물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채무자는 파산 선고 및 채무자 지위 승계 신고 제출이 됐습니다. 파산을 했으면 파산 관계인이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와 관계인과 상의해서 쓰레기는 치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기 처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발생될 수는 있겠네. 그렇죠. 그 사람은 폭삭 망한 사람이 돈을 줄리는 만무하고 재산 처분도 안 될 건데. 그래서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공과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금 분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요금 정산하면 될 거고, 그렇죠. 분리 신청하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그거는 거고. 소유자가 직접 하면 되나요? 소유자가 하는 게 맞지. 아니, 그러니까 신뢰하는 말씀을 이제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죠. 어떠신가요? 대신하려면 피곤하죠. 그런데 공장은 조금 틀려요. 네? 뭐가 틀리냐면, 전기가 끊어진 경우에 연결을 시키려면 일단 돈부터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 소유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파산된 양반이 그 돈을 줄 수가 없잖아. 그렇겠네요. 그럼 계량기를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지. 보통 이제 공장하고 주택하고는 좀 다른데, 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떼어져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요금 분리해서 받아주거든. 바로 달아주거든. 네. 추가적인 돈을 받지도 않고. 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가 맞은 상태고,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소간에 계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몇 와트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전에 전화를 하면 몇 와트를 쓰고 있고 계량기를 설치돼 있는지 뛰어갔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량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한전에서 요금을 깎아줄까요? 계량기 자체를 무상으로 달아주냐, 네. 아니면 낙찰자가 네. 자비로 달아야 되는 거냐. 계량기만 순수하게 단다고 하는 거는 네. 돈이 얼마 안 들어. 그건 돈 몇만 원 안 드는데 네. 뭐가 문제냐? 계량기를 달아주려면 전임자가 묵혀놨던 그 미납금을 우리가 내야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장에 요금 미납되어 있는 부분은 요금 분리 제도를 통해서 낙찰자와 전 소유자와의 이걸 관계에 대해서 끊어주질 분리가 않아. 되지 않는다. 네, 끊어지질 않아. 승계된다. 승계된다. 요금 미납된 건 승계된다. 이 말이죠. 걔네들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걔들은 무조건 일단 내셔야 달아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형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내는 이거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명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어쨌든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우리는 약자니까 그 미납 요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되는 거네요. 목마른 사람 우물 파야지. 파야 되는 그렇죠. 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찌됐든 그거는 명도에 들어가는 일부의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용 같은 거는 뭐 승합을 하더라도 뭐 비용이 크게 안 들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1kW 승합할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상으로 전선이 들어가는 거냐 지중으로 들어가는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킬로와트 정도 올리는데 한 10만 원 이상 들어요. 무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으면 무조건 계량기는 무조건 뭐 10만 원, 15만 원이면 단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승합을 해야 되고 승합하는 비용이 또 많이 뭐 100단위도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이런 것도 뭐 다 나한테 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익률 내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데 다 활용하면 좋겠네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조금 입지가 처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금액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금액이. 그러면 실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은 이건 주택사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제일 장점이고 네. 그러면 규제에서 약간의 벗어난 이건 공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한 80% 정도는 대출 나오지 않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낙찰가의 80%겠지. 그거는 좀 다 감정가 다른데요. 다른데. 감정가의 80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네. 근데 맞아. 개인이 받으려면 70%입니다. 근데 낙찰을 싸게 받는다면 90%까지도 가능하죠. 대신 감정가의 70과 낙찰가의 90 중 낮은 게 나옵니다. 보통은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제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투기과열 지구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물건에 따라 다른데 감정가 대비 60% 또는 40% 어떤 건 낙찰가의 80% 이 선택을 은행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공장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뭐 80% 중에서 낮은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높은 거에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믿고 들어가셨다가 사실 90%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70% 나오면 20%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2억 3천 한 300만 원 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80% 대출 나온다고 본다면 네. 내 돈이 한 5천, 6천만 원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다는 소리네?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놨을 때 또 1,000만 원은 회수가 되겠죠, 보증금이. 보증금 1,000만 원 받을지 2천만 원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보증금 나는 2천만 원 받고 싶은데 2천만 원에 120? 참
그거는 쉽지 않을 거야. 둘째 형 좀 욕심 내신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 2천만 많아. 원이면 시원하게 깎아주셔야 돼요. 2천에 100 정도나 110 정도는 해주셔야 돼도 1,000만 원 내는 또 그치. 그게 있잖아요. 시세가 보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은행에 넣는 뭐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이 날 것 같고,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토지값, 왜 공장을 사야 되냐, 토지값이 올라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 강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은 뭐 우리 돈돼지 형님들은 다 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게 돈 되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물건을 우리 경린이 분들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입찰을 하시기 전에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죠? 뭐 아까 언급했던 도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도로. 여기 다 돼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라도 모를 파손 부위나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한 수리비 정도는 좀 미리 견적을 뽑아보고 반영을 해야 하지 그럼 않을까. 그거는 임장을 꼭 동반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가서 수리할 부분을 찾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시세 파악이죠. 그렇죠. 어차피 임장 가면 물건 상태도 봐야 되고 뭐 이제 주변에 가서 시세 조사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장은 무조건 가봐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슷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문제가 덜한데, 공장은 개별 물건에 대해서 상황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장은 무조건 임장 후에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는.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는 필수고, 필수. 가서 시세와 임대료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공과금 또 생각하셔야 되고, 전기, 계량기가 있는지, 몇 와트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장에 수리할 부분, 이거를 항상 체크하셔서 우리 분인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 물건은 사실 3억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물건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지. 그렇죠. 막연하게 네. 여기에 지금 권리 신고되어 있는 150만 원에 대해서 이것만 믿고 조사도 안 하고, 저거 2억 3,300만 원짜리 월세 150? 그것만 보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의 물건인 거는 확실하다고 그렇죠. 보구나. 모든 그렇지. 물건은 그렇게 봐야죠. 작은 물건이라도 항상 임장은 가는 건 필수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결론은 이 물건은 해볼 만하다. 오케이? 가격을 얼마를 쓰느냐. 그것은 그게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막내도 동의하는 거지? 이 물건은? 동의합니다. 자, 형님들, 그러면 이거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지! 나도 돼. 그러면 우리는 돈 되지! 잠깐만. 왜? 그런데 가격만 보고 월세 가격만 보고 왜 제일 중요한 등기상의 권리 분석을 왜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전문가인데 형 권리 분석은 뺐네요. 기본적으로 네가 해온 줄 알았지. 한번 보자고요. 네. 우리 다 알다시피 말소기준 권리 이전이냐 이후냐 제일 중요하고, 지금 보면 자, 근저당 똑같네? 근저당 2018년 2월 12일 임차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 안내자가 2019년이니까 1년 됐네, 1년. 후순위 뭐 문제 없네. 뭐 임차인 문제 없네요. 뭐 다 인도명령 다 대상자고, 뭐가 없네. 조합 다른 거 없네. 채권 관계 없고 깨끗하네. 아니 이거는 근데 큰형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아니 권리 분석 딴 데는 뭐 강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거 딴 데서 들으면 되지. 뭐 꼭 여기서 그것까지 보려고 그래? 그런가? 우리가 다 권리 분석해서 다 알려주는데 뭐 쉽게 가자고. 그럼 우리는 항상 깨끗한 것만 알려드리는 건가?
복잡한 거는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고 하면 되지 뭐. 나중에 그러면 어려운 거는 우리 경리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자. 그러자. 그래. 우리가 어렵거나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면 뭐 같이 상의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보죠. 그래 보시죠. 그러면 이 물건은 여기서 끝!